자, 여러분 문제집 161페이지입니다. 제4장 정비사업조합이라고 되어 있죠. 자, 1번 문제 들어갑니다. 조합 설립 추진에 관한 다음 설명 틀린 것은 에서 나오네요. 정비사업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 정비구역 지정 고시의 추진을 구성해야 되나 이를 구성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보시게 되면 우리가 이제 조합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추진을 설립을 하게 돼 있죠. 이 과정에서 지금 여기 공공지원이 있거나 또는 가로주택 정비사업일 때는 추진을 만들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1번은 맞는 지문이고 2번입니다. 추진위원회가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를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에 시장군수의 추진이 승인을 얻은 후에 추진위가 수의계약 방법으로 선정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일단은 보세요. 우리가 이제 추진위 업무 중에서 보시게 되면은 자, 이 추진위 업무 중에서 정비사업 전문관리 선정 업무가 있어요. 그런데 선정 방식은 뭐예요? 경쟁입찰 방식으로 선정을 해야죠. 그래서 수의계약 방식이라는 단어가 틀리게 됐던 거고요. 3번 들어갑니다. 추진은 조합 설립인가 신청하기 전에 조합 설립이란 창립총회를 개최해야 된다고 되어 있다는 거죠. 조합 설립 추진이 만들고 그다음에 설립인가 신청 전에 창립총회 개최를 하게 되어 있다는 거죠. 창립총회 반드시 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추진위 동의자는 조합 설립에 동의한 것으로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정비구역 지정 고시 후에 정비구역 지정 고시에 추진을 만들게 되는데, 그럼 나중에 조합으로 포괄 승계가 되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그렇던 거죠. 그래서 5번에 나와 있네요. 추진위가 행한 업무와 관련된 권리 의무는 조합이 포괄 승계한 것으로 본다. 그렇게 되는 거죠. 바로 그렇게 해서 2번에 정비사업 전문관리자 선정 방식상의 경쟁입찰 방식으로 선정한다가 되었습니다. 2번이 틀렸고요. 자, 2번 문제 들어가겠습니다. 조합 설립에 관한 다음 설명 옳은 것 찾기 내용. 이번에는 가로주택 정비사업에서 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때 토지동 소유자 10분의 8 이상 및 토지 면적의 3분의 1 이상의 토지 소유자의 동의로 시장 승인가를 받아야 한다라고 되어 있다는 거죠. 자, 보시면 우리가 이제 조합 설립의 동의 요건을 보는 건데요. 여기 보니까 가로정비 사업일 때는 소유자 10분의 8, 면적은 3분의 2죠. 10분의 8, 3분의 2에 해당되는 거니까 1번은 일단 맞는 내용이죠. 자, 2번 들어갑니다. 재개발 사업 및 도시형 정비 사업 추진위가 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때는 토지 등 소유자 3분의 2와 면적 2분의 1인데 틀렸죠? 4, 3, 2, 1이라고 그랬던 거죠. 소유자 4분의 3, 면적 2분의 1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3분의 2가 틀렸네요. 해당하는 자의 동의로도 청구받는 그밖의 국토교통부 내용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해 시장 승인가 받아야 한다. 그래서 숫자가 틀린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재건축 사업이네요. 추진위가 조합을 설립하고자 한 때 주택단지 안의 공동주택 각 동별 토지 소유자 및 그 다음에 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와 주택단지 안의 전체 토지 등 소유자 면적의 각 4분의 3 이상의 동의로도 그 다음에 인가받는다라고 했는데 틀렸죠? 어떻게 됩니까? 각 동에서는 토지 소유자와 면적이 각 3분의 2가 아니라 여기서는 직접적으로 나와야죠. 여기 보면은 각 동의 소유자 과반수입니다. 법이 바뀌었어요. 그 다음에 전체는 소유자 4분의 3, 면적 4분의 3 그렇게 나왔어야지. 바로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그게 이제 3분의 2가 틀렸네. 그러면 결론적으로 3분의 2가 틀리고 과반수가 나와 있어야 되며 전체에서는 이제 소유자 4분의 3, 면적 4분의 3 형식이 돼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 과정에 이제 재건축 사업에서 단지 바깥쪽이 포함이 된 사업이 이루어질 때는 소유자 4분의 3의 면적 3분의 2에 해당되는 거죠. 그래서 주택단지가 안전 지역이 정비구역에 포함된 때는 주택단지가 안전 지역 안의 토지 건축물 소유자 4분의 3 및 면적 2분의 1 이상, 2분의 1이 아니라 3분의 2가 돼야죠. 3분의 2 이상의 토지 소유자의 동의가 얻어야 한다. 이렇게 틀렸고. 그 다음에 5번입니다. 시장수 주택공사 등이 아닌 자가 정비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 토지 등 소유자로 구성된 조합을 반드시 설립하여야 한다. 반드시 설립하여야 한다는 말은 맞질 않죠. 일단 설립하여야 한다는 의무적 사항은 맞아요. 근데 반드시는 아니지. 왜? 도시정비사업에서는 조합 대신에 토지 등 소유자도 사업 시행 주체가 될 수 있으니까 그렇다라는 거지. 단서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가 틀렸다.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수치는 여러분들이 정확히 외우시고요. 막상 이거 또 맞추는 또 순간 또 헷갈릴 수가 있으니까 우스갯소리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어떡하라고? 시험장 가서 책상에 꼭 써놓고 시험 봐. 그냥 써놓고 시험 보면 되지 뭐. 이거 써놓고 맞추면 답 나오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래서 그 우스갯소리지만은 꼭 좀 여러분이 암기하라 부탁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3번 문제 들어가겠습니다.
정비사업조합의 임원이 될 수 있는 자로 대해서 될 수 있는 자예요. 우리 이제 조합원 임원 결격사유 여러분 배우셨죠? 조합 임원의 결격사유를 보시게 되면 그냥 봐봅시다. 조합 임원의 결격사유. 조합 임원의 결격사유 하면은 여기 잠시만요. 조합 임원의 결격사유 어디 붙었나? 여기 4개. 그래서 보시게 되면은 미성자, 금지사, 한정치산자, 파산 선고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금고형 집행 종료 2년 미경과자,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그럼 더 나가서 하나 더 있죠? 정법이나 벌금 100만원 선고받고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이런 사람은 조합이용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거죠. 그럼 1번에 금치산자, 임원 될 수 없죠? 그 다음에 3번입니다. 집행 중에 있는 자, 당연히 안 되고, 그 다음에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당연히 안 되고 5번에 벌금 100만 원 선고받고 3년이 지난 자도 안 되지.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니까 3년 지나서는 안 되잖아. 5년이 지나야 되기 때문에. 근데 2번을 보세요. 파산 선고받고 복권된 자. 복권됐다니까 복권되면 자격이 있어야죠. 미복권자가 문제가 됐던 거지. 답은 2번으로 처리가 되는 겁니다. 정확히 구별해서 알아두시면 될 듯 싶고 4번 문제 들어가겠습니다. 재건축 사업의 경우에 조합 설립 인가 후 당해 정비사업의 건축물 토지를 양수한 자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에 대해서 나오네요. 이제 조합원 지위 양도에 관한 내용이죠. 조합원 지위 양도에 관한 내용인데 투기 과열적으로 지정된 지역이 아닌 지역에서 매매로 인하여 건축물 토지가 양도된 자는 그 조합원 양수에는 조합원이 될 수 있다라고 됐던 거죠. 자, 지금 우리가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을 보시게 되면은요. 자, 여기 보세요. 자, 일반적으로 조합 설립 인가 후에 양도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근데 안 되는 것은 제한을 받는 것 말하는 거예요. 투기 과열지구 내에서 재건축 조합 지위 양도가 제한을 받는데 그때 방식도 매매 증여를 통한 양도일 때 제한을 받는다고요. 그리고 거기 보니까 투기 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이 아닌 지역에서는 양도가 돼야지 당연히 양도되는 겁니다. 그래서 1번 조합원이 될 수 있다 맞고 2번입니다. 투기 과열적으로 지정된 지역 안에서 매매로 인하여 양수한 자는 양도가 제한이 받네. 조합원이 될 수 없다. 2번 맞고 3번입니다. 투기 과열적으로 지정된 지역 안에서 상속 이혼으로 양수한 자는 양도 되잖아요. 상속 이혼은 양도가 된다고. 매매 증여를 통한 양도가 안 된다고 그랬던 거지. 그 다음에 4번째 양도 제한은 이제 예외적 상황을 지분이 나온 것 같아. 세대원이 근무 생업상의 사정이나 질병치료 기시학 결혼으로 인해 세대원 전원이 모두가 해당 사업구역에 위치하지 않은 다른 구역으로 이전할 때 그 양도로서 양수한 자는 조합원이 될 수 있다. 자, 양도 제한은 이제 예외야. 생업상의 사정으로 이전하는 경우입니다. 이렇게 세대원 전원이 다른 사업구역으로 이사를 간다는 거죠. 바로 그렇게 되면 양도 제한은 예외로서 양도가 된다 그 말인 거지. 그 다음에 5번입니다. 사업 시행자로는 조합 설립 인가 후 당해 정비사업의 건축물 토지를 양수한 자로서 조합원의 자격을 취득할 수 없는 자에 대해서는 현금으로 청산해야 된다고 돼 있던 거죠. 보시면 여기 나와 있네. 조합 설립 인가 후 양수한 자로서 자격을 취득할 수 없는 자에 대해서는 현금 청산해야 한다 이렇게 돼 있다는 거죠. 바로 그런 식으로 해서 그 구성이 돼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3번이 틀렸습니다. 여러분들 아무튼 포인트를 잘 잡고 가. 일단은 조합원 지위 양도는 원칙으로 다 가능하다는 그 얘기죠. 제한을 받는 것은 투기 과열지구 내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가 제한을 받는다고. 이때 그 양도의 형식이 어떤 경우에 매매 증여일 때 안 된다는 거지. 그 외에 상속 이혼이라든지 그다음 기타 등등 몇 가지 사유일 때는 양도가 또 예외적으로 허용이 되는 부분이 있더라 그렇게 하는 거죠. 바로 그걸 가지고 답 처리 포인트를 삼으시면 좋을 것이고요. 자, 5번 문제 들어가겠습니다. 주민대표회의에 관한 지문이 나왔습니다. 주민대표회의 관계되는 구성인데요. 자, 주민대표회의 한번 봐보실랍니까? 우리 아주 조합하고 똑같은 형식에서 보는 건데요. 주민대표회의 구성입니다. 여기 해당되는 거네. 보시면은 정비구역 안의 토지 등 소유자가 시장 수소는 주택공사 등의 사업 시행을 원하는 경우에 사업 시행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주민대표회를 구성한다라고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정비구역 안에서 토지 등 소유자가 시장 등의 사업 시행을 원할 때 사업 시행을 원활하게 위해 주민대표기구 또는 주민대표회를 정비구역 지정 고시후에 구성하게 되어 있다는 거죠. 2번 지문이래. 주민대표는 정비구역 지정 고시후에 구성하여야 한다. 3번입니다. 주민대표회는 토지 소유자 과반수 동의로도 구성하며 이를 구성한 데 시장에서 승인 얻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네요. 주민대표는 토지 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서 이렇게 동의 얻어서 그 다음에 시장에서 승인을 얻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주민대표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한 명을 두며 5인 이상 25인 이하로 구성된다고 되어 있는데, 일단 5인 이상 25인 이하로 맞죠? 그리고 나서 이제 보시게 되면은 그 구성의 숫자에 관한 건데, 구성의 숫자에 관한 것 어디 있나요? 앞에 다시 있는 것 가지고 보여드릴게요, 제가. 우리가 그 추진위 단계에서 여러분이 볼 수 있었는데요. 잠시만요. 이거 보시게 될까요? 여기 보시면 나올 겁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그래서 이제 우리가 추진위가 위원장 1명, 감사 1명을 두고, 그 다음에 이제, 주민대표는 위원장 1명에 부위원장 1명, 감사 1명에서 3명 사이 그렇게 돼 있다는 거죠. 구성을 따지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문제죠. 그러니까, 주민대표회의는 조합 설립 추진에 따른 임의기구이므로, 임의기구가 아닙니다. 반드시 필수기구지. 그러면서, 감사 1명, 3명을 뒤로 둘 수 있다가 아니라, 반드시 두어야 한다가 되는 거지. 감사는 다 있어요. 감사는 다 있다고, 감사는. 그래서 거기 마지막에 5번이 표현이 좀 부적절했죠. 자, 6번 문제 들어갑니다. 조합 설립 추진위가 수행할 수 있는 업무가 아닌 것에 대해서 추진위 업무에 관계되는 규정이 나왔는데, 추진위 업무입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내용이죠. 자, 1번 조합 정관 초안의 작성. 여기서요, 정관 초안의 작성. 2번 조합 설립은 창립총회 개최. 3번 계략적인 정비사업 시행계획서 작성. 여기 있네요. 사업 시행계획서 작성. 그 다음에 4번 토지동 소유자 동의서 진구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5번에 정비사업비 조합원별 분담 내역의 결정. 이것은 여기 좀 추진위가 할 게 아닌 것 같은데, 최종적으로 관리체험분 계획에서 조합원의 분담 내역 결정은 관리체험분 계획에서 정하는 게 맞다는 얘기지. 바로 그렇게 대해서 거기 5번이 틀리게 됐던 겁니다. 그렇게 이제 봐두시면 되고요. 자, 7번 문제 들어가겠습니다. 재개발 사업 조합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에 대해서 나오네요. 토지의 소유권이 수인의 공유에 속하는 때는 수인을 대표하는 1인을 조합원으로 본다. 뭐 당연한 얘기 아니겠습니까? 보시게 되면 여기 재개발 사업에서 공유하면 대표 1인을 조합원으로 본다. 이렇게 말하는 거지. 동일한 산정 방법에 해당되는 내용이죠. 같은 내용이야, 결국에는. 그 다음에 내용을 보시게 되면 두 번째는 여기 보시면은 우리가 이제 조합원 구성에서 나오는 내용이죠. 조합원 구성에서 나오는 건데 여기 보시면 나와요. 여기 있죠? 조합장이나 이사의 자기한 조합과의 계약과 소송에 대해서는 감사가 조합을 대표한다라고 하는 거죠. 감사가 조합을 대표한다. 2번 맞습니다. 그 다음에 3번입니다. 조합위원은 같은 목적의 정비사업을 하는 다른 조합의 임직원을 겸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죠. 같은 목적 사업의 다른 조합의 임직원을 겸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고, 4번 당연 퇴임된 조합 임원이 퇴임 전 과정에는 효력을 잃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임원 결격사유에 해당되면 당연 퇴임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격 상실 시점이. 그러면서 그 대신에 퇴임 전 관여 행위는 유효하다라고 말하는 거지. 퇴임 전 과정이 유효하다라고 됐던 거고, 그 다음에 5번입니다. 조합의 이사는 당해 조합의 대원이 될 수 있다. 자, 조합의 이사는 임원이거든요. 임원과 대원은 겹칠 수가 없습니다. 임원은 집행부고 대원은 의결기관 겸 감독기관인데 겹치면 안 되지. 그래서 이사는 안 돼요. 근데 임원 중에서 대원이 되는 사람이 하나 있죠. 여기 있습니다. 조합장입니다. 대원의 의장은 조합장이 되기 때문에 조합장은 겹칠 수가 있더라. 그렇게 하는 거지. 그래서 이사는 되면 안 되죠. 답은 5번이 답 처리가 됐고요. 자, 8번 문제에 들어갑니다. 조합 설립 인가 요건 물어보는 것 같아요. 문제 자체가. 재건사업 추진위가 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에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이 정비구역에 포함이 됐답니다. 그러면 주택단지가 아닌 구역이 포함됐을 때 동의요건 아시죠? 바깥쪽에 소유자 4분의 4, 면적은 3분의 2 하는 숫자가 나올 겁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거. 그래서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의 토지 건축물 소유자 4분의 3, 면적은 3분의 4의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되고, 가로주택 정비사업은 10분의 8, 3분의 2라고 그랬지? 그래서 10분의 8, 3분의 2 이렇게 구성이 된 거죠. 답은 4번이네요. 4번에 해당되는 게 그 내용이다라고 하는 거지. 수치는 여러분이 자꾸 반복해서 보는 거에는 방법 없어요. 그래서 꼭 좀 여러분들이 반복해서 적용을 해보시라고 말씀드리게 되는 겁니다. 나머지 숫자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꾸 입에 한번 익혀보실랍니까? 4, 3, 2, 1, 10분의 8, 3분의 2,
과반수 4분의 3, 그 다음에 4분의 3, 3분의 2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자꾸 익히다 보면은 뭐 그렇게 어렵지 않게 답이 찾아질 듯 싶어요. 자, 9번 문제에 들어갑시다. 조합 설립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찾기입니다. 조합 설립 인가를 받기 위하여 조합장에 인감증명서가 포함된 선임 동의서를 시장군수에게 제출해야 된다고 하는데, 우리가 조합 설립 인가 시 제출할 서류에는 조합장에 인감증명서 같은 거 없습니다. 자, 그래서 1번은 틀렸고요. 2번입니다. 조합 설립 인가가 취소되는 경우에 시장군수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해당 지자체에 공보에 고시해야 된다. 뭐 당연한 얘기 아니겠습니까? 인가가 취소가 되면 그 사실을 고시하게 돼 있어요. 3번입니다. 2번이 맞고요. 조합 임원이 선임 당시 결격사유에 있었음이 선임 이후에 판명되면 당연 퇴임하고, 퇴임 전 관행위는 효력을 잃는 게 아니라 효력을 유지를 해야죠. 예, 임원 결격사유에 해당되면 나왔던 내용 아닙니까? 보시는 바대로 임원 결격사유에 해당됐을 때, 이 보세요. 직접 다시 한번 보세요. 좀 전에 봤지만, 당연 퇴임하고 퇴임 전 관행위는 유효한 겁니다. 유효한 것. 그 다음에 네 번째. 조합 설립 추진이 조합 설립이란 토지 등의 소유자의 동의는 구두로도 할 수 있다. 서면 동의에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보시면은 동의 요건의 형식을 보게 되면 여기 있네. 토지 등 소유자의 각종 동의는 서면 동의서에 지장 날인하고 자필 서명합니다. 지장 날인 자필 서명하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하는 서면 동의 방법을 하고 신분증명서 사본을 첨부하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5번이네요. 관리청의 수립 병의를 의결한 총회의 경우에 조합원 100분의 10 이상이 직접 출석해야 된다고 하는데, 거기 100분의 20입니다. 자, 보시면은 우리가 총회 열 때 나오는 규정이죠. 한번 봐보실랍니까? 자, 조합은 총회로 이제 총회를 열게 돼 있다는 거지. 바로 그런 구성관계에서 봅시다. 이거 보세요. 총회에서 의결을 하는 경우에 있어서 조합원 100분의 10 이상이 직접 출석하며 세 가지죠. 창립총회, 사업시행계획서, 관리청의 수립병의 의결할 때는 얼마 출석해야 된다? 100분의 20이 출석을 해야죠. 100분의 20이 출석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내용을 받으시면 되고 10번 문제에 들어갑니다. 자, 재개발사업조합의 설립을 위한 동의자 수 산정 시 다음에 산정들은 토지 등 소유자는 몇 명인가라고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이제 동의자 수 산정 방법이라고 그래서 아까 봤던 내용인데, 여기 보시게 되면은, 자, 공유하더라 그러면 대표한 사람이 동의권을 행사하는 겁니다. 어디 붙었나? 여기 있네. 소유권과 지상권으로 구성된 대표한 사람, 한 사람이 여러 개 가지고 있어 본들 동의권은 하나밖에 인정이 되지 않는 거죠. 바로 그걸 그대로 맞춰보시면 되는 건데, 하나 맞춰보자 그러면은, A, B, C 3인이 공유한 한 필지 토지에 하나의 주택을 단독 소유한 뒤입니다. 그러면 일단 잘 보세요. 자, A, B, C 공유자. 그럼 대표한 사람 돼야 되겠지. 그 다음에 주택을 단독 소유한 자도 한 사람이 되는 거죠. 한 사람. 그렇게 해서 일단은 이제 소유자 한 사람, D 건축물 한 사람, 이렇게 두 사람 나오네. 첫 번째에서. 두 번째, 세 필지 나대지를 단독 소유한 2입니다. 그럼 마찬가지로 한 사람, 2도 하나.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는 나대지를 단독 소유한 F와 그 나대지에 대한 지상권자, 소유권자와 지상권자로 구성되면 대표 한 사람, 그렇게 하는 거라고요. 그 다음에 A 하나, A, B, C 중에 하나, D 하나, E 하나, F, G 중에 하나, 그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4명이 동의자 수에 해당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 문제는 여러 차례 나왔던 문제예요. 이렇게 형식의 문제는 여러분 이걸 가지고 적용하는 훈련을 자꾸 하시면 좋을 듯 싶어요. 그렇게 적용을 꼭 좀 해보시기 바라고요. 자, 그 다음에 11번 문제에 들어가겠습니다. 재개발 사업의 조합에 관한 설명을 옳은 것에 대해서 나오네요. 자, 주택 재개발 사업 추진위가 조합을 설립하려면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틀린 줄 아시죠? 여러분들 지금 정비사업하고 계십니다. 정비사업에서는 모든 권한이 누구한테 있어요? 시장, 군수, 구청장이 있지 않습니까? 다만 정비구역 지정할 때만 시도지사, 대도시장이 나온다고 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1번은 틀렸고요. 2번 들어갑니다. 조합원의 수가 50인 이상인 조합은 대의원회를 두어야 한다라고 하는데, 대의원의 구성관계에 틀린 줄 아시죠? 자, 50인이 아니라 100인이 돼야 되는 거죠? 여기 한번 직접 보세요. 착각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정비사업은 조합원의 수가 100인 이상일 때 대의원회를 두어야 한다야. 일단 뭐 뒤쪽만 있지만 앞에 숫자가 틀렸지.
자, 지금 여기 보면은 이제 개발조합입니다. 개발조합도 처음에는 작년도 아니지, 뭐 작년까지만 해도 조합원의 숫자가 100인 이상일 때 대의원회를 둘 수 있다고 했다고. 그래서 이제 법이 개정이 되는 바람에 50인 이상에서 대의원회를 둘 수 있다라고 돼 있습니다. 자, 그래서 2번 틀렸고, 세 번째. 조합원 자기 관한 사항에 대하여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 총회에서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자, 정관 변경에 관한 내용이 나왔는데, 정관 변경에 관한 내용입니다. 자, 정관 변경에 관한 내용인데, 이게 한번 봐보실랍니까? 우리가 이제 정관에 관한 내용이 이렇게 잔뜩 있다고요. 정관에 관한 내용 자체가. 그런데 보세요. 일단 정관을 변경할 때는 과반수 동의야. 그런데 여기 2호, 3호, 4호, 8호만 등등 있죠? 얘는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도록 돼 있다는 거죠. 그럼 봐봅시다. 여기 한번 봐봅시다. 여기 보시다. 여기. 지금 노란 게 3분의 2 동의야. 이렇게. 그러면 조합원 자격에 관한 거, 제명 탈퇴 교체 조합원 자격이네, 이건 뭐, 결국에는. 그 다음에 정비사업 예정의 위치와 면적, 조합의 비용 부담, 조합의 회계, 그 다음에 부담 시기, 설계자 시공연 설계자 선정 및 계약서에 포함될 내용,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은 3분의 2 동의가 필요하다고 돼 있다는 거지. 그러면 자기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정관을 변경할 때는 3분의 2 동의가 있어야 한다. 맞는 거죠, 이렇게. 그 다음에 조합의 이사는 대의원에서 해임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조합의 이사는 임원이죠. 조합 임원의 경우는 대의원에서 하면 안 됩니다. 총회 의결을 거쳐야 될 내용이야. 총회 필수 의결사항이라고 되어 있죠. 보시게 되면 여기 있네. 조합 임원의 선임과 해임. 이건 총회 의결사항이야. 대의원회가 대행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 5번입니다. 조합의 이사는 조합원의 대의원을 겸할 수 있다. 안 된다고 그랬죠? 대의원을 겸할 수 있는 임원은 누구죠? 조합장만 대의원의 의장이 되니까 겸할 수 있는 거지. 거기에 5번은 해당이 안 됐던 겁니다. 답은 3번으로 처리가 되네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 자, 12번째 문제 들어갑시다. 재건축 사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찾기입니다. 주택 재건축 사업에서 토지 등 소유자는 정비구역 안에 소지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와 지상권자를 말한다. 택도 없는 소리 하고 있죠? 여러분들 재건축 사업의 토지 등 소유자가 누구죠? 집땅 같이 가지고 있는 자만. 그러니까 그게 반대로 땅만 가진 자, 집만 가진 자 등등은 해당이 안 되죠. 그다음 또 재건축의 지상권이 왜 나옵니까 지금? 그래서 1번 틀렸고요. 2번입니다. 재건축 사업은 정비구역 안에서 시행되어야 하며 정비구역이 아닌 구역에서는 시행될 수 없다. 틀렸죠? 우리가 지금 기본적으로 정비사업은 정비구역, 가로주택 정비사업은 비록 가로구일망정, 정비구역이 됐든 가로구역이 됐든 구역 지정받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재건축 사업은 구역 지정 없이도 사업을 한다기로 했던 거 아닙니까? 바로 거기에 해당되는 내용이었지. 그래서 어디 있는가 볼까요? 한번 간단히 있으면 보고. 여기 해당되는 게 있네. 그러니까 정비구역이든 가로구역이든 구역 지정받되 재건사업은 구역 지정 안 받고도 가능했고, 토지등 소유자라고 칭했을 때 전부 다 토지 소유자, 그러면 지상권자를 다 포함하는 게 아니라 여기 재건축만 다르다고 했잖아. 재건축이 자꾸 문제가 된다고 실질적으로. 재건축을 가지고 판단을 좀 잘 해보세요. 오히려 답을 쉽게 찾을 수 있으니까. 자, 그래서 2번도 틀렸고 3번입니다. 재건축 사업의 준이가 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때 법령상 요구되는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시장군수에 신고해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조합 설립에 신고가 웬 말입니까? 인가를 받아야지. 조합 설립 인가 받아야지. 신고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3번 틀렸고 4번입니다. 건축물의 매매로 인하여 조합원의 권리가 이전되어 조합원을 신규 가입시키는 경우 조합원의 동의 없이 시장에 신고하고 변경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이걸 이제 경미한 변경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거 보고 경미한 변경에 해당되는 건데, 경미한 변경 한번 봐봅시다. 이게 해당될 것 같은데. 자, 조합 설립이 인가받은 내용을 변경할 때 변경이 인가받고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일 때는 신고하는 거지. 자, 조합원의 동의 없이 신고하면 되는 거야. 근데 그 내용이 여기 있네. 여기 2번에 보니까. 토지 또는 건축물이 매매 등으로 인하여 조합원의 권리가 이전된 경우에 조합원의 개최 신규 가입에 관해서는 이런 것들은 이제 구체적 사례가 적시된 경미한 사항에 대한 변경으로 봐서 인가받지 않는 거지. 인가받지 않는다. 이렇게 하는 거지. 그래서 4번은 일단 맞는 내용이 되네요. 4번 자체는. 그렇게 해서 이제 판단을 좀 해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 하나 같이 할 것은, 자, 조합 임원이나 대의원 변경은 경미한 변경으로 판단한다고 그랬어. 근데 조합장은 아닙니다.
조합장은 조합총회의 의결을 거쳐 변경 인가를 받는 내용이다라고 말씀드렸던 거지. 바로 그 내용도 같이 좀 정리 좀 해 두시고. 그 다음에 5번이네요. 재건축 사업의 안전진단에 비는 더 들은 비용은 시도지사가 부담한다가 아니라 시장 군수가 부담한다고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비사업의 모든 권한이 누구한테 있어? 시장 군수. 다만 정비구역 지정할 때만 시도지사라고요. 그래서 답은 4번으로 처리가 됐고요. 13번째 문제 들어갑니다. 조합 설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찾기입니다. 조합 설립 인가를 받은 경우에 따로 등기를 하지 않아도 조합이 설립된다. 틀렸죠? 개발조합이든 정비사업조합이든 설립 인가 받는 걸로 성립하는 거 아니라면서요. 등기를 해야 성립이 된다고 그랬던 거지. 1번 틀렸고 2번입니다. 조합위원은 같은 목적의 정비사업을 하는 다른 조합의 임원을 겸할 수 있다? 없다고 그래야지. 겸직금지, 겸직금지. 세 번째, 재건축사업은 조합을 설립 않고 토지소유가 직접 시행할 수 있다. 말도 안 되는 얘기. 재개발, 재건축, 그 다음에 도시정비, 가로정비사업은 원칙적으로 조합이 하는 겁니다. 다만 그중에 도시정비사업에서만 토지 등 소유자가 사업 시행 주체가 될 수가 있는 거지. 그럼 반대로 재개발, 재건축, 가로정비사업은 조합만이 사업을 하는 거예요. 조합만이. 조합에는 사업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3번 틀렸고, 그 다음에 4번입니다. 가로주택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에 추진을 구성하지 아니한다가 한번 나왔던 내용이죠. 보세요. 여기 보시게 되면 우리가 지금 추진을 만들게 되어 있는데 여기 가로주택 정비사업은 추진 자체가 없습니다. 왜 없다고 그랬어요? 집 주변에요 20명 모일 수 있는 호프집 늘렸어요. 20채 뜯어 사는 사업인데 호프집 둘러앉아서 바로 조합 만들지 무슨 추진을 만들어요. 20명 이상이면 되는 건데. 자, 그렇게 해서 4번이 그렇게 구성이 되는 거고 맞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5번입니다. 조합임원이 결격서에 해당되어 퇴임한 경우에 퇴임령 관여행위는 효력을 잃는다가 아니라 퇴임 전 당연 퇴임 조건으로 돼 있으면서 퇴임령 관여행위는 유효하다고 했던 것 아닙니까? 답은 4번이 되네요. 14번째 문제에 들어갑니다. 조합 정관을 변경하기 위하여 조합은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한 사항이 아닌 것에 대해서 나오네요. 참 이런 문제를 꼭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될지 싶네요. 자, 한번 봐봅시다. 정관 변경 과정에서 정관 변경 과정입니다. 정관 어디 붙었나요? 정관 여기 있네. 자, 정관 변경 과반수 동의입니다. 근데 노란 것이 3분의 2 동의라고 돼 있었어. 그러다 보니까 조합원 자격 2번부터 보세요. 조합원 자격 3번 정비 예정구역 위치 면적, 그 다음에 조합의 비용 부담, 조합의 회계, 그 다음에 시공자, 설계자 선정 및 계약서에 포함될 내용, 그 다음에 대의원 수입니다. 대의원 수 여기 있네. 여기 7번에 있는 거. 대의원 수에 관해서는 3분의 2 동의가 필요 없더라라고 한다는 거지. 이렇게 과반수 동의면 되겠죠. 답은 1번이 됐던 겁니다. 1번이. 이런 것들까지 꼭 내면은 우리가 판단을 요령을 하는 거 외에는 방법이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이제 정비사업의 사업 시행자를 중심으로 해서 특히 조합에 관계되는 것들은 좀 더 꼼꼼하게 봐두시면 좀 좋을 듯 싶어요.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입니다.